그러면 권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권력은 첫째, 저항이 있어야 실현됩니다. 내가 명령을 하는데 어떤 노예가 네 알았습니다. 아무 얼굴 표정도 없이 따라하면 명령하는 자 재미있겠어요? 없겠어요? 재미없습니다. 얼굴에 싫은 빛이 나와야 돼. 아, 싫어해? 그래도 하게 될 거야. 그러면 권력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자, 이 물체가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주먹으로 물체를 때린다 칩시다. 그러면 누가 깨지나 보자면 내 주먹이 깨지겠죠? 저항이에요. 내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합니까? 저항을 통해서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복종하는 자도 저항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권력은 다양한 세력의 관계이다 이럽니다.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는 권력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두 사람 이상만 모이면 그 순간 권력이 작동한다. 뭐 설득하려고 그러는 사람부터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친구예요. 그러는데요. 친구에도 친구가 원래 필리아 그러잖아요. 사랑의 관계잖아요. 거기에도 밀고 당기기가 있죠. 권력은 항상 통일적인 질서, 이 관계를 갖다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득권은 기득권 세력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항상 좀 전복시켜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이런 게 있는 거죠. 통일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통일적인 힘을 밑받침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가치입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냐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 권력은 항상 따라서 새롭게 해석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내가 권력이 있었는데 한참 지나고 보니까 내가 권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종을 당하는 태도를 우리가 늘 경험하잖아요. 제가 34년의 결혼 생활에 경험을 합니다. 뭐 우리 통상 이렇게 하잖아요. 젊었을 때 연애할 때는 어땠는데 나이가 들고 가정을 가지고 애를 낳고 보니까 완전히 관계가 역전되어서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권력은 항상 새롭게 해석되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종을 당하는 자가 늘 순종하고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관계를 끊임없이 해석해야 됩니다. 제가 사랑의 강의를 할 때에도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관계는 끊임없이 해석될 때 그 사랑의 관계가 서스테이너블, 지속 가능해집니다. 근데 고정된 틀로 가잖아요? 그건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살아있기 위해서는 권력의 의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프리드리히 니체가 여기서 또 한 번의 반전을 일으킵니다. 그럼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제일 권력을 많이 가진 자일까? 그러니까 거꾸로 올라갑니다. 맨 밑에 복종을 당하는 사람은 항상 명령하는 자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그러죠. 자유를 추구하는 자들은 가장 권력 관계에서 약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권력이 비슷비슷한 사람들 간에는 뭐를 유지하려고 그러냐면 정의로운 관계를 유지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최고로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권력이 흘러넘쳐서 상대방이 아무리 저항을 하고 복종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관용하고 허용할 수 있을 정도의 넉넉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권력자다 이럽니다. 그래놓고 앞에서는 뭐 기독교적인 가치관, 사랑은 약자의 노예도덕이다 이렇게 해놓고 프리드리히 니체가 자기의 권력의 의지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을 해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정한 권력자는 사랑을 할 줄 아는 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허물을 제가 왜 저러지? 저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데 이럴 때는 권력관계가 비등비등해질 때예요. 그죠? 우리보다 월등한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시기 질투합니까? 혹시 뭐 엘리자베스 여왕 시기하고 질투하십니까? 아니 뭐 스티브 잡스 질투하세요? 안 하죠. 안 하는데 뭔 질투를 하느냐면 내 친구가 어제 보니까 백을 너무 좋은 걸 가지고 왔어. 내가 저걸 들어야 되는데
아니면 어느 날 보니까 내 친구가 발표를 하는데 너무나 훌륭하게 잘해. 그러면 우리는 이 질투심이 작동을 합니다. 근데 진정으로 흘러넘치는 사람은 시기 질투심도 없습니다. 다 허용하고 관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액티브한 의미의, 능동적인 의미에서의 사랑이에요. 기독교적인 사랑과는 반동적이고 수동적인 의미에서 그냥 따라하는, 교리를 따를 뿐이라는 거죠. 이게 프리드리히 니체의 반전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느냐? 너희들은 삶은 권력의 의지다.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다. 이것이 제거된다면 너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주 멋진 문장을 이야기를 해요. 인간은 아무것도 의욕하지 않기보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욕망 싫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아, 권력? 나 그런 거 싫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서 난 권력보다는 무욕, 아무런 욕심이 없는 게 좋아. 이런 표현이죠. 인간은 아무것도 의욕하지 않기보다는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허물을 의욕하고자 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를 의욕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원하는 거죠. 무엇인가를 원하는 겁니다. 나는 욕망이 없는 상태를 욕망한다 이런 얘기예요. 무욕망을 욕망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다.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세 번째 여행을 마쳤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에는 권력이라는 것을 떨쳐버리고 권력의 의지가 작동하는 세계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모든 사람이 있는 그대로 인정받고 있는 그대로 평가받는 권력이 없는 사회가 있을 것이라는 헛된 환상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기차가 종착역에 도달을 했는데요. 프리드리히 니체가 이야기하기를 네 내면을 들여다봐라. 그러면 그 자체가 권력의 의지이다. 그것을 직시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오히려 네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 니체에 흠뻑 빠져서 여기 와 계신 분들, 여러분들 모두가 권력인이 돼서 이제까지 성취한 것을 극복해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저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제 강연을 들으시면서 저건 아니야 라는 이 강력한 권력 의지를 느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그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 제일 약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자유를 누리고 싶으면 강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강자가 됐을 때 자유가 아니라 사랑을 추구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말씀이 조금 저는 모순된다는 생각이. 그거는 이제 제 말이 아니라 이제 프리드리히 니체가 권력의 정도를 우리가 평가를 하고 측정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잖아요. 늘 내가 어떤 권력도 없고 힘도 없고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뭐 주위의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고 늘 복종하고 순종하고 이러던 사람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럼 권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권력의 단계가 이 위계질서로 보면은 제일 밑에 단계에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이 권력도 관계를 부릴 줄 알기 때문에 그러면 이 단계에서 내가 그 다음 단계로 뛰어넘고 또 다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이런 입장을 취하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나에게 명령을 가하는 자, 나에게 지배를 갖다가 강요하는 자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자유라는 것은 원래 서구의 역사에서도 항상 수동적 자유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였습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갔다고 이제 가정을 합시다. 아니면 제일 높은 단계로 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제일 권력을 많이 가진 자는 모든 흠결을 갖다가 포용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자다. 이럴 때 이 사람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하면 새로운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가치를 창조하는 데 초점을 귀족적 신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럼 이 사람들도 자유가 의미가 있다. 그럼 어떤 자유냐? 이거는 뭐뭇 애로의 자유예요.
사람들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가서 어떤 사회에 살게 만들 것인가 이런 의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아마 프리드리히 니체가 좀 이야기하는 것이 모순적으로 보일지라도 아마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권력의 의지를 모두가 갖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알았는데 그 요새는 기술의 발달로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거리낌 없이 편하게 할 수 있는데도 그 소통의 문제나 단절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혹시 니체는 그 사회에서 그 소통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말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엄밀한 의미에서 소통에 관해서 언급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의미에서의 소위 소통 그러면 우리가 영어로 커뮤니케이션 그러잖아요. 그럼 커뮤니케이션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핵심 단어를 보면 커뮤 이런 뜻 아닙니까?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가 합의에 이를 수 있다라는 관점이 이제 말하면 소통인 거죠.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데는 항상 뭐가 전제가 되느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컨센서스가 들어갑니다. 컨센서스가 합의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합의가 들어가는데 이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 소위 말하는 것이 합의에 이를 수 있는 길 자체가 끊임없는 권력 의지를 가지고 있는 세력들 간의 평형 상태에 불과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부부간에도 있잖아요. 항상 이야기할 때 이해관계와 본능과 욕망이 항상 개입을 하잖아요. 요 말하면 이렇게 받아들일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저렇게 얘기해야 되지? 이게 늘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다른 소통 이론에 의하면 이 갈등의 요소와 권력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라는 이론도 있습니다. 기원을 찾아 올라가면 항상 어디에 맞닥뜨리느냐면 프리드리히 니체에 도달하는 거죠. 제가 늘 정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래요. 갈등이 절대 나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제 민주화 과정에서 어떤 경우에는 갈등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갈등 없으면 좋겠어 그러면 항상 그는 독재를 잉태합니다. 갈등이 나쁜 게 아니라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혹시 뭐 여기 미혼인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결혼을 하면 나는 평화롭게 사랑만 하면서 살겠지. 이런 환상은 깨고 권력 의지를 충분히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권력 의지 뭐 어떻게 보면 난해하지만 뭐 별로 난해하지 않았죠? 조금 난해했는가요? 그래도 뭐 말하고자 하는 바는 전달되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내면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프리드리히 니체의 요 한마디 말 권력의 의지로 인해서 촉발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간은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력은 악한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본적인 현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권력, 삶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동입니다. 이제까지 자기가 성취한 것을 넘어서고자 하는 운동, 의지, 이게 권력이다. 그것이 무엇이어도 좋아요. 너네들이 생명의 의지를 말하느냐? 나는 그곳에서 항상 권력의 의지를 발견하였다. 진정한 권력자는 사랑을 할 줄 아는 자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인간 유형을 보여주겠다. 그것이 다름 아닌 초인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 최후의 인간과 같다. 위버맨시 초인, 그건 짜라투스트라야 너나 되거라. 초인이 추구하는 가치들, 사랑과 창조와 동경과 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너희들은 여전히 사랑을 정말 중시하는가?